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itHub Actions의 4가지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스텝, 즉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GitHub Actions에서 하나의 작업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여러 단계로 모델링 되는데요. 이 단계는 단순한 커맨드나 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고 액션이라고 하는 좀 더 복잡한 명령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파일에서는 이렇게 잡스 키 아래에 잡 아이디 아래에 스텝스 키 아래에 이렇게 하이픈 기호를 사용해서 리스트 형식으로 단계를 표시하는데요. 커맨드나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는 이렇게 run 키를 사용하고요. 액션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uses 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테스트를 돌리려면 CI 서버로 코드를 내려받고 npm 패키지를 설치한 후 테스트를 실행해야 되는데요. 이 세 단계의 작업은 이와 같이 첫 단계에서 체크아웃 액션을 통해서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CI 서버로 내려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pm CI 명령어를 실행해서 npm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npm 테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프로젝트 내에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리된 환경, 즉 독립된 CI 서버에서 돌아가는 잡과 달리 단계는 동일한 CI 서버에서 순차적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이전 단계의 처리 결과를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GitHub에서 실습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 같이 워크플로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GitHub 계정에 이렇게 GHA Steps라고 하는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액션 스텝에 들어가서요. Set up a workflow yourself 링크를 클릭하시고 워크플로우 파일 이름을 Step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이름을 Our Steps라고 하고요. 이 워크플로우는 저장소에서 푸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게 할게요. 그리고 잡스키 아래에 하나의 잡을 추가할 건데요. 이 잡을 foo바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잡은 우분투의 최신 버전에서 실행할 거고요. 이 아래에 이렇게 스텝스 키를 추가하고요. 우리 두 개의 단계를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단계가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같이 실습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발생한 결과물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는 단계의 출력 매개 변수라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출력 매개 변수로 값을 써야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출력 매개 변수로 값을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매개 변수로 값을 쓸 때는 echo 명령어를 사용하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 변수의 이름과 출력 변수의 값을 명시해 줄 수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 이름은 foo라고 하고요. 값은 bar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GitHub output이라고 하는 환경 파일에 전달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foo라는 이름의 출력 매개 변수를 바로 설정해서 이렇게 환경 파일에 전달하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foo라고 하는 출력 매개 변수를 읽어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환경 파일로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콘솔에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GitHub Actions에서 컨텍스트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호와 중괄호 두 개 사이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step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tep id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output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output name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 윗단계에서 foo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없는 게 이 step id인데요. 그래서 이 전 단계에 id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id를 set foo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id를 여기서 참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워크플로우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액션스 탭으로 가면요.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foobar라는 잡이 보이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 두 개의 단계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명령했던 것처럼 echo foobar을 GitHub output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로 내보내고 있고요. 즉 foo라고 하는 출력 매개 변수가 설정이 된 것이고요. 다음 단계를 보면 이렇게 echo ba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ar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GitHub Actions의 컨텍스트 문법을 사용해서 읽어왔던 이 foo라고 하는 출력 매개 변수의 값이 이렇게 잘 읽어져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예제를 다뤄볼까요? 다시 워크플로우 파일로 돌아가서요. 여기다가 새로운 잡을 추가해 볼게요. calculate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분투 최신 버전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스에다가 우선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출력 파라미터를 설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는 id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는 gen num1이라고 하는 id를 줄게요. 그리고 echo 명령어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GitHub의 output 환경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건데요. 여기 안에 output 파라미터 이름을 num이라고 하고요. 값을 이렇게 random 10을 나눈 나머지 더하기 1을 할게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무작위로 생성이 될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단계는 gen num2라고 하고요. 동일한 내용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출력 매개 변수의 이름이 동일하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id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보면 출력 매개 변수의 이름을 표시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스텝 id를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충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출력 매개 변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이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개의 단계를 추가할 건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에서 만든 2개의 무작위 숫자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숫자를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호에 중괄호 2개의 문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steps의 step id가 gen num1이었죠. 그 다음에 output의 출력 매개 변수 이름 num이 되겠고요. 요걸 복사해서 두 번째에는 다 동일한데 이 step id만 gen num2가 되겠죠. 여기 좀 화면을 크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단계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산자만 바꿀게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곱하기를 하고요.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나누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워크플로우를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액션스 탭에 가면요.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죠. 네, 들어가 보면 여기 실패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제대로 매개 변수의 값을 읽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윗단계를 볼게요. 다시 워크플로우 파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타가 혹시 있나요? 네, 여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아웃풋인데 제가 t를 빼먹었죠.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다 t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해 볼게요. 다시 액션 탭으로 가서요. 네, 지금 calculate 잡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는데요.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출력 파라미터의 값이 잘 읽어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5 더하기 5 해서 10이 되고요. 0이 되고 25가 되고 1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다 5가 나온 게 우연일까요? 제가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여기 Rerun Jobs를 눌러서 수동으로 이 잡을 한 번 더 실행해 보면요. 네, 이번에는 첫 번째 랜덤 숫자는 5가 되고 두 번째 랜덤 숫자는 2가 되네요. 그래서 7이고 3이고
10이고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계는 if 속성을 사용해서 선택적으로 수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잡을 또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번 잡은 0,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0 또는 1을 무작위로 생성할 거고요. 그 결과가 0이면 두 번째 단계, 1이면 세 번째 단계를 수행하려는 작업을 셋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와 동일하게 우분투 최신 버전에서 실행할 거고요. 이제 스텝스에 이렇게 genNum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마찬가지 패턴으로 이 GitHub 아웃풋 파일에 에코 명령어를 사용해서 출력 파라미터를 설정해 줄 건데요. 파라미터의 이름은 num으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무작위 넘버를 생성해 줄 건데요. 이렇게 2로 나눠서 이 num이 0이거나 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처음 사용하는 이 if 키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 스텝스의 genNum이라는 스텝에 아웃풋의 num이 0이라면 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id가 genNum인 단계에 num이라고 하는 출력 변수를 읽어온 거죠. 그래서 이때는 echo 0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출력 매개 변수의 값이 1이라면 echo 1을 출력되게 할게요. 제가 바보같이 똑같은 실수를 했네요. 여기가 오타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웃풋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액션 스텝에 가서 0, 1이라는 작업이 추가되었죠?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실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세 번째 단계가 실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출력 매개 변수 num의 값이 1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GitHub 액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업 실행 도중에 어떤 단계가 실패하면 그 이후의 단계는 실행되지 않고 작업이 중단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본 실행 방식이 워크플로우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불필요한 CI 서버 리소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성패가 오락가락하는 불안정한 단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성패 여부를 종잡을 수 없는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 단계가 실패할 때마다 해당 작업 전체가 중단된다면 팀 전체가 곤란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단계는 Continue on Error라는 속성을 지원하는데요. 이 속성을 true로 설정해 줄 경우 해당 단계가 실패하더라도 작업은 중단되지 않고 남은 단계를 계속해서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새로운 잡을 추가할 건데요. 작업 아이디를 ignore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분투 최신 버전에서 실행하고요. 단계를 명시해 주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 이름을 flak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ontinue on error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true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무조건 실패하도록 이렇게 exit 1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할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echo로 I don't care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볼까요? 그래서 원래 이 continue on error 속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단계는 절대 실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단계가 무조건 실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continue on error를 true로 설정해 줌으로써 이 다음 단계가 실행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액션 스텝에 가서요.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네요. 네, 우리가 ignore라고 하는 작업 단계를 추가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이렇게 exit 코드 1으로 이 단계가 실패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작업 단계가 실행돼서 이렇게 콘솔에 I don't care라고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단계의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행돼야 하는 단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한 사례로 작업의 실행 결과를 이메일이나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으로 통보해야 될 때를 들 수 있는데요. 작업의 실행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통보를 받고 싶을 테니까요. 이럴 경우 무조건 수행돼야 하는 단계의 if 속성에 always라고 하는 GitHub Actions의 표현식을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그럼 같이 실습을 해볼까요? 작업을 하나 추가할게요. 작업 아이디를 notify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분투 최신 환경에서 실행하고요. 두 개의 작업을 추가할 건데요. 하나는 이렇게 random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무작위로 0이나 1을 생성할게요. 이 값이 0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exit 코드를 0을 사용하고요. 아니라면 exit 코드를 1을 사용할게요. 여기 if 문을 닫고요. 그래서 이 무작위 숫자의 값이 0이라면 이 단계는 성공할 거고요. 1이라면 이 단계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if 속성에 always라고 하는 GitHub Actions의 표현식을 사용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echo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id가 랜덤인 단계에 성패 여부를 출력해 줄 건데요. 그래서 steps에 랜덤의 outcome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outcome은 성공했으면 success를 담고 있고요. 실패라면 failure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 파일을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액션스로 가서 지금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notify 작업이 실패했다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들어가 보면 아마 여기 무작위 숫자가 1이었나 봐요. 그래서 exit 1이 실행이 되어서 지금 x코드 1로 실패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failure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작업에 이렇게 실패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작업 단계는 항상 실행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notify 작업이 성공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이 무작위 숫자가 0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 exit 0 명령어가 실행돼서 이 단계가 실패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 보면 이렇게 outcome이 success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콘솔에 success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단계가 실패했을 때만 예비로 수행될 백업 단계를 설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백업 단계의 if 속성에 failure라고 하는 GitHub Actions 표현식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를 무조건 실패하게 하고 두 번째 단계가 대신 수행되도록 한번 작업을 추가해 볼게요. 이 작업 이름은 백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운영체제에서 실행하고요. 첫 번째 작업을 이렇게 무조건 실패하게 할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작업을 추가하더라도 실행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if 속성에 이렇게 failure라고 하는 GitHub Actions의 표현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계가 실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cho backup이라고 해서 backup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되도록 할게요. 그럼 워크플로우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액션 스텝에 가서요. 지금 우리가 추가한 백업이라고 하는 작업이 실패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 첫 번째 작업을 항상 실패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X코드 1과 함께 실패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 2단계에서 이렇게 백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콘솔에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 단계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 백업 단계는 실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워크플로우 파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첫 번째 단계에 이렇게 exit 0이 되게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액션 스텝에 가서요.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백업이라는 작업이 실패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exit이 0이니까 당연히 실패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백업 단계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업 단계가 이 작업 내에서 실패한 단계가 있을 때만 실행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GitHub Actions에서 단계의 수행을 제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GitHub Actions의 문맥, 표현식에 대해서도 살짝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